안녕하십니까. 오늘은 reflectiveness, ref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뭐 성찰 또는 반성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성찰 학습 또는 뭐 반성 학습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죠. 성찰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IB 컨텍스트에서 이 성찰, 또 reflectiveness, reflection,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화 정서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flective, 이건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IB 학습자상 10번째가 이제 reflectiv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찰로 번역하는 게 뭐 틀리다 맞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맞고요. 우리가 IB에서는 이 reflective를 중요시, reflection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학습자 개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역량으로 보고 있다, 능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reflectiveness를 키우기 위한 뭐 교수 전략, 학습 전략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reflectiveness에 대한 IBS의 설명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여기서 제가 일부러 반성하고로 써놨는데 성찰하고로 번역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영어로는 reflect on 뭐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렇죠? 반성하고 목표를 설정하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관련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reflectiveness가 있어야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배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성장이라고 하는 건 성숙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을 갖추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세상이 이제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고, 그 지속적인 배움을 위해서는 reflectiveness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0가지 학습자 사항에 이제 10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화 정서적으로 볼 때 이 성찰 또는 이제 반성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성찰을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라고 표현합니다. 반성하고. 반성한 결과인 거죠. 반성한 결과가 성찰인 거예요. 반성과 성찰이 다른 게 아니라 성찰은 곧 반성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성이 그럼 뭐냐? 반성은 외부적인 결과나 행동의 잘못을 되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돌아본다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IB에서 말하는 reflectiveness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의 걸림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의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반성. 그래서 반성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가슴을 치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다죠.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것도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거나 뭔가 잘못이 되었을 때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것이고요. 또 반성은 뉘우친다라는 걸 쓰고요. 그다음에 반성문을 작성한다도 많이 쓰여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 정서로서 뭐 더 긍정적인 어떤 다른 방식의 표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관용구들이 있는지는.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일상에서 반성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성찰로 가면 이 반성보다는 좀 더 나아진 거죠. 우리가 반성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 깨달음, 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성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이 반성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간다면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또는 IB 컨텍스트에 맞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반성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 뭔가 잘못된 거에서 뉘우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은 좀 재밌게 표현해 보려고 이제 반성하는 척 이렇게 해놓은 거죠. 누군가, 이 반성에는 항상 누군가 옳은 사람이 있거나 어른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심지어는 후회하면서 자책까지 한다. 이런 컨텍스트로 간다면 이거는 그 학생들의 의미 있는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구성주의의,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reflectiveness 또는 reflection을 교수 전략으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좀 경계가 필요하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성찰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성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문화 정서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걸 봤고, 그렇다고 해서 성찰을 쓰는 관용구들을 찾아보아도 사실은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철학적 의미의 성찰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의미의 성찰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할 때 마음을 가다듬는 것, 그러니까 막 자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더 성장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이제 반성을 하지만, 그죠?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성찰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 말할 수 있죠. 자신을 철저히 대상화시켜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라는 뜻에서의 성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듣고 계신 분들께서 나 어떤 누군가의 잘못, 나의 잘못이든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거나 지적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이 성찰과 반성은 좀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특히 교육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찰과 반성, 일상어로 쓰고 있는 성찰과 반성으로 IB의 reflectiveness 또는 구성주의의 reflectiveness를 번역하고 그것을 전제로 써버리면 교육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eflectiveness랑 reflection하고는 좀 달라요. reflection은 아까 반성과 성찰의 관계처럼, 여기는 reflection은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에 대해서 고찰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을 reflection이라고 하고요. 그죠? reflective writing은 reflection을 동반하죠. 근데 이거는 reflectiveness, 명사형이잖아요. 사려 깊게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죠, 답이. IB에서 왜 reflection을 강조하냐? 심지어 10가지 학습자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느냐? 우리 궁극적으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능력은 사려 깊게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려 깊게 숙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숙고력 또는 성찰성, reflectiveness를 굳이 번역하자면 숙고력, 성찰성을 기르는 행위로서 reflection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reflectiveness를 기르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학생의 니즈나 배경이나 그 다음에 그 교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reflection activity,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교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reflectiveness를 이제 제가 교육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반영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질책이 아니에요. 감정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저는 이제 끄집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브레인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가나다, 그래서 아마 한국적인 컨텍스트, ABC에서 좀 영어권 컨텍스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끄집어낸다. 그 감정으로 얽혀 있는 거를 객관적으로 끄집어내고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경험한 또는 내가 경험한 또는 당신이 경험한 또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탐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성문을 많이 쓰면 효과는 있죠. 뭐 반성을 철저히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뉘우치고 그다음에 뭔가 발전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도 훌륭한 교수 전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reflectiveness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 개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와
타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직면한 문제, 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의 본질 또는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reflectiveness, 숙고력 또는 성찰성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했던 거랑 개인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성장은 혼자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 속에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구성주의가 개인의 학습력 또는 학습이라고 개인이 개별 학생이 갖는 학습이라고 했을 때 절대로 컨텍스트나 상황이나 다른 동료 학생이나 어른들 또는 지역사회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그 개인의 인지 능력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아이비도 당연히 같겠죠. 아이비는 서두에 우리는 구성주의자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비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수 전략을 제시를 해요. 리플렉티브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주기적인 자기진단, 셀프 어세스먼트와 목표 설정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찰일지, 리플렉티브 저널이라고 하는 성찰일지를 쓰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셀프 임프루먼트, 자기 개선과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표현이 어색하죠.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이 그렇게 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 이 표현이 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피드백,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마무리해 볼까요? 자신과 타인. 조금 전에 아이비에서 제시했던 그 리플렉티브니스를 위한 교수 전략에서 그 개인과 타인과 사회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라든가 ethical thinking, 윤리적 사고 영역, 그다음에 초월 학제, transdisciplinary, 그다음에 학제 간 또는 간 학제, interdisciplinary, 이 커리큘럼의 특성이잖아요. 이것 속에 그런 타인과 지역사회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 reflectiveness만 놓고 보면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그걸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마무리하자면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비교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 또는 본질을 탐구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reflectiveness, 숙고력 또는 성찰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 reflection, 반성 또는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reflectiveness를 기르기 위한 어떤 틀이나 도구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너 그거 알아서 풀어봐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풀어가는 단계는 이런 것이야 또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겠어. reflectiveness 또는 reflec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포함을 못하겠는데 찾아보세요. 그 reflective journal, 그러니까 성찰 일지를 작성하게 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모델들을 찾아서 필요하면 이제 변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틀이나 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블로그 만들어 놓고 글 써봐요 라는 거랑 블로그에 쓸 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논증적 글쓰기라고 했을 때 논증적 글쓰기의 틀을 제시하고 물론 그 틀을 학생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네,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것을 만들고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되어야 되죠. 교사의 역할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비경쟁적인 개별 성장. 그러니까 각각의 속도가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나 각 개인이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하해 줄 일이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념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학생들이 이렇게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타인과의 어떤 열등감, 우월감 관계 속보다는 자신의 성장 또는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수 전략을 짜는 것이 이 리플렉티브니스를 또는 리플렉티브니스의 성찰력을 길러주는 교수 전략일 수 있고 그런 성찰이 일상화될 수 있는 교실 문화가 형성되어야 학생들이 지속적인 그 방식으로 그 역량, 능력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